없으므로 제25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국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강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중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옥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최영관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지민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장진수 생태하청과장입니다. 공지원 식품정책과장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 목차, 기구, 정원 등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탄소중립 리드오프 평택입니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2050년에는 넷제로를 달성하여 탄소중립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과 혁신을 선도하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부서별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추진 성과 보고를 통해 민간 협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 포인트제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 관리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적극적으로 감축하여 탄소 중립을 완성해가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생태계 가치 증진과 생물 다양성 보호입니다. 건강한 생태계 보전과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해 단계적으로 생태조사, 생태보건 보전, 생태교육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야생 생물종 서식 환경 조사와 관리 방안을 연구하여 멸종 위기종 및 생태교란 생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야생 생물 관리를 통해 생태계 건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스마트 환경관리센터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모니터링과 불법 배출 감시를 강화하고 친환경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 실현 가능한 분야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그린 로드 사업을 통해 도로 분진 흡입차 운영,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 도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여 초미세먼지 농도를 1세제곱미터당 2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낮춰 청정도시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미래 세대를 위한 맞춤형 환경교육 추진입니다. 환경교육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환경교육 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지속가능한 녹색 생활 실천을 지원하겠습니다. 환경교육 한마당과 환경교육 포럼을 개최하는 등 교육 주체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후생태 프로그램과 학교 연계 교육 등을 통해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며 다문화 가정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성 질환 예방 교육 등 맞춤형 교육 제공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함께하는 클린 평택 지속 추진입니다.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생활 폐기물 중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농약, 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 폐기물에 대한 배출 방법을 명시하고 처리 수수료 면제 조항 등을 신설하여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분리수거 체계 개선을 통한 생활 속 분리배출 실천입니다. 지난해부터 일회용 컵 사용 억제를 위한 정책으로 다회용 컵 세척기를 청사 및 도서관 등 8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커피 전문점 다회용 컵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장례식장 및 포장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생활 폐기물 감량과 함께 탄소 중립 도시로서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내일을 위한 자원순환시설 평택 에코센터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준공되어 가동 6년차에 접어드는 평택 에코센터에서 일일 평균 772톤의 생활 폐기물이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평택 에코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편익시설인 오션플렉스 운영에 있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환경오염물질 관리로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환경지도과에서 관리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대기, 폐수 배출설 및 폐기물 처리업체 등을 비롯하여 3,155개소이며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대기 배출 사업장 모니터링과 오염물질 배출 행위 집중 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으며 악취 실태 조사 등 악취 배출 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악취 배출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방치 폐기물 현장의 집중 관리와 읍면동의 방치 폐기물의 처리를 통해 2차 피해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환경오염사고 신속 대응으로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환경오염사고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응체계 구축 및 강화로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수계 유입로 조사를 통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화학사고 대비 교육과 합동 대응 훈련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사고 예방과 대응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 21쪽 민관 협력을 통한 자율적 환경관리 강화입니다. 시민 환경 감시 활동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관리 지원을 통하여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폐기물 모니터링단, 포승화학 공동체 등의 운영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배출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저감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의 시설 개선과 분야별 환경관리 컨설팅 지원 등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청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자연 친화적 시민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노을 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약 92%의 공정률이 진행된 사항으로 올해 3월 준공과 개정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준공 후에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 관리와 시설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성누리 광장 조성 사업은 착공 후 토목 기반 시설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일부 조경 식재와 시설물 공사를 진행 중이며 약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이 집중 계획된 서측 광장을 우선 조성하여 단계별 준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습지 생태축 복원 사업은 지난 1월 공사 착공하여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5월 준공 예정으로 향후 오성누리 광장과 연계되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달보호센터 건립은 국가유산청의 문화재 국고 보조 사업으로 경기 남부권 내 수달보호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중에 있으며 올해 안선천변 수달 환경 조사를 시행한 후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생태하청과에서는 안성천 자원을 활용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자연 친환경적인 친수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평택호 수계 수질 개선을 통한 물안심 환경 조성입니다. 2030년까지 평택호 수질을 3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유역공동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 대처하고 평택호 수계 물안심 환경 조성을 위해 평택호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을 통한 국비 확보로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을 보완하고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질 자동 측정소 구축 사업과 인공 습지 조성을 통해 평택고 수질 및 유해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반도체 방류수 관련 물안경 거버넌스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물순환 조성 사업, 통합 집중형 오염 지류 개선 사업, 통복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왜곡된 물순환 개선 및 생태계 회복을 추진하고 도심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여 깨끗한 친수 환경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입니다. 하천 수해 예방을 위해 수문, 제방 등 하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운영 및 하천변 자동 출입 차단 시설을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일촌, 통복천 준설공사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7억을 교부받아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올해 2월 준공 예정이며 하천 통수단면 확보를 통하여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 등의 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하천변 불법 시설물 정비 및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의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금년 반도체 방류소 증가에 맞춰 고덕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을 통해 올 25년도에는 총 28만 톤 용량의 처리시설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반기 내 진위 공공처리시설의 악취 기술 진단을 통해 악취 개선 및 최적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수역의 안전한 수질 확보를 위한 측정기기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선진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19,900여 식품 공중위생업소의 안전하고 깨끗한 위생관리를 통해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 10월 25일 농업생태원에서 개최 예정인 음식문화 축제는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 중립을 몸소 실천하는 친환경 축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누어 전국 요리 경연대회를 진행하며 다양한 메뉴 개발 및 지역 농산물 홍보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우수 숙박시설 인증 추진입니다. 25년 신규 사업으로 시 인증 우수 숙박업소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공정위생 서비스 평가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 15개소를 선정하여 2025년 경기 정원 문화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 개최로 인한 방문객 및 기업체 바이어들이 머무를 수 있는 편리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변화하는 식품 소비 환경을 반영하여 계절, 연령, 업종별 위생 취약 업소에 대한 예방 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에 대해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와 어린이 전담 관리원을 통한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 업소에 대한 상시 감시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위생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한 위생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 해 되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 세 분의 변화가 또 있었습니다. 우리 왼쪽에 우리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에서 있다가 오셨는데 환경지도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영관 전 팽성읍장님, 제가 볼 때 이거 팽성읍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읍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방송으로 아마 읍의 직원들이 그리고 읍민분들이 응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영전 아닌 영전을 하셨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과장님 잠깐 자원순환과 갔다 오셨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멀티. 자, 6쪽의 탄소 중립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6쪽에 보면은 그 2030년까지 2018년 대비해서 40%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탄소 중립 도시를 구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이고요. 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온실가스 관련해서 측정하는 뭐 단위나 기준들이 있습니까? 측정이 아니라 계산식에 의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거의 2018년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그러면 그 중간 지점인 지금 2024년 5년은 어떻습니까? 계산식이 어떻게 좀 나왔습니까? 4년, 5년, 4년은 아직 안 나왔고요. 네. 지금 23년 건 나왔나요? 2003년 지금 3년 것도 저희가 지금 확인이 좀 어렵고요. 21년 예. 것까지. 아, 21년 것까지 21년이 18년 기준으로 27.3% 감축이 됐습니까?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됐어요. 감축해야 되는데. 그래서 2018년을 잡은 건가요? 2021년에 증가가 됐으니까 그러면 목표치가 더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거 잡을 때 네네. 2018년가 최대치였습니다. 배출량이. 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국가에서 18년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그걸로 네.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 2021년까지 측정, 야, 이게 그러면은 측정하는데 한 3년 걸려요? 아니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총괄적으로 자료 데이터로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 그 온실가스 기준에서 2030년까지 40% 감축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잡았으면 매년 측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필요하면 뭐 어떤 뭐 정부에다 요청을 하든 해서 매년 값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직접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시스템에 네. 입력을 하고 네. 그다음에 국가에서 그 자료 취합을 해서 그 시스템에서 아니 결정이 그러니까 국가에서 됩니다. 한다는 이야기여서 21년까지밖에 안 나왔다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이게 갭이 큰데 그 부분 한번 좀 확인 좀 해보십시오. 아니 연도 차이가 지금 21년부터 4년 동안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왜냐하면 우리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러면 매년 얼마나 감축되는지를 알아야 뭘 계획을 계속 갈지 아니면은 더 이거 안 되고 있으니 더 파격적으로 갈지 의사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전년도 거 전전년도 그 전전전년도 것도 안 나왔는데 우리의 사업들이 온실가스에 맞춰서 잘 가고 있는지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진 계획에 보면 분기별로 부서별 세부 실천 계획 수립 및 추진 사항 평가 보고회를 실시하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부서별이 우리 환경정책과입니까? 아니면 평택 전체 부서들? 평택시 전체입니다. 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나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기후 변화 쪽으로 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실적 보고회를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탄소 중립 쪽으로 전체로 해서 감축량 계산해서 네. 그거를 이제 보고회를 이제 실시 예정입니다. 언제 예정돼 있습니까? 몇 월에? 지금 올해는 3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네. 3월 이 평가 보고회하고 나면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각 부서별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려면 이 전 부서들이 탄소 중립, 온실가스 감축 뭐 이런 개념들을 명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스터디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을 시키나요? 각 부서에? 왜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 총무과예요. 아니면 제가 뭐 도시개발과야. 그러면 온실가스가 지금 어떤 원인에 의해서 증가되고 있고 어떻게 감축되고 있는지 알아야 계획을 제출할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거는 우선은 지금 환경센터에서 네. 이제 교육 이제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탄소 중립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그 기존 그 부서별로는 네. 뭐 탄소 중립이야 저희가 교육 자체적으로 교육은 안 시키지만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국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탄소 중립 관련해서 계획서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기후 변화 관련해서도 계속 전에부터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부서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 예를 들면은 지금 온실가스에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가축 사육이잖아요. 메탄가스랑 그 이산화질소인가요? 그 배출하고 있는 그 장내 발효되는 거랑 트름하는 거, 그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하는 주 원인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발생하는지를 관련 부서에서 알아야 40%를 감축하든 2050년에 탄소 중립 제로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그 목표가 잘 설 거 아닙니까? 근데 주 원인들을 잘 분석해서 각 부서의 환경정책과에서 니네 부서는 이런 게 문제인 것 같고 저 부서는 저게 문제인 것 같고 쭉 데이터 값을 뽑아내야 그 부서가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뭔가를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 계획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부서별로 계획을 세워서 그 분야별로다가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기본 계획은 언제 세웁니까? 지금 진행 중이고요. 네. 예정은 4월에 마무리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탄소 중립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안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의원이에요. 그러나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은 우리는 인류는 무조건 해야 된다. 우리 평택시는 네. 우리 대한민국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야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께 이렇게 공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8쪽 볼게요. 그 보고서 다 작성되면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국장님. 그 수소차 보급을 위한 표 보니까 올해 180대 지금 편성돼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수소차가 이제 한 대밖에 없으니까 브랜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넥소. 풀체인지 모델이 5월에 나온다고 예, 지금 예정. 언론이나 뭐 유튜브에 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어떤 변경된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요. 그 해에는 올해나 내년도에는 이 신규 모델로 인한 폭발적인 어떤 뭐 좀 공급이 필요하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180대가 평소에 180대 더 되지 않았어요? 평소엔 180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대도 아직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엔 당연히 못했죠. 네. 왜? 올해 모델이 체인지 되는데 작년에 누가 삽니까 그거? 몇 년 계속 어떻게 변화되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또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풀 체인지 모델 나와서 조금 인기가 끌었을 때 계속 보급을 해야 우리는 이 수소,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수소도시 평택을 계속 시장님이 표방을 하니까, 그리고 예산 투입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뭔가라도 해야 되니까 수소차가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 효과가 저는 뭐 미비하다고 생각하지만 다 잘 된다고 하니까 그럼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장이 섰는데 풀체인지 모델 체인지가 되는데 180대로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충원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23년에는 139대 보급을 했었고 작년에는 이제 76대 보급을 했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864대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180대는 저희가 예산 그 배정된 것보다 지금 적게 예산을 세운 거고, 네. 예산 집행하는 추이를 봐서 추가 확보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었고요. 네. 잘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 분진흡입 차량 운영 사업도 있어요. 그 밑에 보면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광장이나 인도나 아니면은 이면도로나 주 상업 지역이나 여기에 사용할 분진흡입 차량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그 말씀하셔서 분진흡입차의 소형 분진흡입차를 알아는 봤는데 네. 아직까지 소형으로 분진흡입차는 나온 게 없고
청소차 개념으로다가 그 흡입차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청소차도 그거 네, 같은 청소차 개념이어서 이거는 이제 그 자원순환과에서 검토를 지난번에도 그 하는 거로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서도 네. 지금 검토는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자원순환 과장님 그 검토해서 결과 좀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자원순환과 14쪽. 과장님 공부 많이 하고 오셨죠? 팽성읍장 있으면서 사실 저희들이 실생활에서 저희 의원들하고도 같이 많이 띄워주셔서 너무 고마웠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현 상황들을 많이 아셨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클린하우스 지금 그 14쪽에 있는 팽성읍만 해도 한 3년치 줄 서 있어요. 지금 신청 예약이. 근데 이제 그 소화가 안 돼요. 이게 전체 본청에서의 사업량이 너무 작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27개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거 27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뭐 다른 읍면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팽성읍 같은 경우는 한 3년치는 예약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필요해서 줄을 서도 4년 후에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에는 본청에서 좀 사업량을 늘리고 각 읍면 출장소에도 좀 사업량을 늘려야 되는 사업 중에 클린하우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 뭐 읍에서 충분히 겪으셨으니까 한번 실태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모든 읍면이 다 부족한 건 아닐 거예요. 모든 읍면동이. 근데 부족한 읍면동에 좀 이렇게 배치한다거나 전체적인 사업량을 늘린다거나 해서 한 번쯤은 예산 편성이 좀 더 따라줘서 한번 해소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살펴봐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예. 클린존 사업은 읍면동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요. 네. 작년도에 수요 조사한 결과 클린하우스가 43개소로가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팀에 받을 때 그만큼을 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억 원 계산을 요청을 했었는데 네. 일단 예산팀에서 이제 배정액이 예. 3억밖에 못 됐기 때문에 예. 지금 금년에 이제 클린하우스가 예. 이제 25개소밖에 안 됐고 네.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예산 때문에 지금 많이 계산을 못 하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소 중립도 중요하고 미세먼지 제거도 중요하고 하는데 근본적인 쓰레기가 범람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님이 좀 주요 역점 사업으로 둬서 도시미관이나 악취로부터 시민들을 좀 어떻게 좀 보호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조금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시장님 뵈면 저희들도 얘기할 테니까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하더라. 읍면동 시의원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 되면 뭐 더 세게 가야지 뭐 그다음에. 자 다음 청산의 다회용품 세척기 설치 운영 8대. 그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다회용 컵은 각자 준비합니까? 공직자들이 아니면 다회용 컵이 여기 배치가 돼서 이렇게 그 비치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다회용 컵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쓰고 갖다 놓으면은 누군가 세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세척을 합니까? 어떻게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다회용 컵은요. 이게 컵이 본인이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총 8대가 있는데 그 청사 내에 있고 도서관 쪽에 하나 있는데 거기서 다회용 컵을 비치해 놓는 거예요. 비치를 해놓고 예. 다시 반납을 하면은 네. 세척 업체가 와서 세척을 한 다음에 네. 다시 재활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활용이 잘 됩니까? 그러니까 뭐 일회용 컵이 없으니까 써야겠죠. 이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청사 네. 내에 뭐 도서관 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공직자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은 지금 많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제 카페나 이런 데 갔을 때 저도 지금 여기 뭐 그 텀블러가 있는 것처럼 자기 컵 쓰는 게 대부분이고 이게 좀 그냥 제가 딱 든 느낌을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면 앞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아무리 세척이 된다고 그래도 어떤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보건소 감염병 매개 이제 그런 질병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지만 이제 그게 과연 그렇게까지 세척이 잘 되느냐? 세척에 대한 평가를 이제
그 멸균이 돼요, 멸균? 예, 멸균까지 돼서 어. 그 시험 성적까지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세척 네.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보증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세척기 옆에 명확히 좀 이렇게 게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척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 세척은 그냥 세척만 되는 게 아니라 멸균까지 되고 뭐하고 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뭔가 좀 문구가 들어가 줘야 편하게 마음 편하게 쓰고 본인도 좀 다음 사람이 깨끗하게 쓰지 않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의 그 커피 전문점 다회용 컵 재사용도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30개소인데 80개소로 확대 예정이고 장례식장 및 배달앱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도 추진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다회용 컵 재사용에 동의해서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이 다이언 컵은 일단 사용자들한테는 네, 처음 했을 때는 2,000원 상당의 포인트가 나가고요. 2,000? 2,000원. 2,000원. 예, 2,000원을 이제 포인트로 받게 되는 거고. 네, 7번을 계속 사용했을 때는 2,000원에 또 포인트가 또 지급이 되고, 그 가맹점에 대해서는 월 100회 이상 사용됐을 때는 5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네. 인센티브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커피숍 거를 이제 다회용 컵을 이거는 이제 세척은 본인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것도 똑같이 다회용 컵을 쓰면서 세척은 우리가 해줘요? 설명. 다회용 컵을 이제 그 매장에 가서 네. 본인이 다회용 컵을 쓰겠다고 태그를 하면은 네. 그 다회용 컵을 그 매장에서 그 네. 소비자한테 주고, 네. 소비자는 그걸 쓰고 나서 네. 다 쓰고 이제 테이크 아웃 잔이니까 밖에 나가서든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가맹된 그 네. 점포에 아무데나 반납을 하면 됩니다. 네. 쓰고 나서 네. 그러면 그 가맹점은 우리가 용역돼 있는 업체가 그 가맹점에 가서 그 컵을 이 받아서? 컵을 회수를 해서 어. 세척을 한 다음에 다시 그 가맹점에다가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럼 만약 분실되면 보증금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분실됐을 때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처음에 2,000원을 주는 거예요. 다이언 컵 사용하겠다고 하면 2,000. 이게 포인트 주는 분실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반납을 안 할 경우에는 네. 이분들이 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어플이 다 있는 거예요. 네. 반납하라고 이제 계속 독촉은 하게 됩니다. 문자로 가든 뭐 네. 앱으로 가든. 네. 그러면 그 세척을 해요. 그러면 그거 비용을 받아요? 그 비용을 세척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업체한테 비용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가맹점들은 무상이에요? 가맹점들은 전혀 무상이고요. 네. 대신 이제 그게 월 100회 이상 그 사용했을 때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5만 원의 지급이 돼요. 여기서 굉장히 궁금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어제 저희 그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활 사업으로 1억 6천 지원해가지고 시설비나 지원해서 지금 이 다회용컵 세척하는 사업이 진행이 돼요, 자활에서. 예. 근데 거기는 이 1억 6천 지원하는 게 세척에 대한 그 건수당 얼마를 지급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시설비를 지원하는 거래요. 그럼 거기는 영업을 해서 A라는 커피숍을 만약에 거래를 터요. 그러면 개당 얼마 받아야지 유지가 되는데요. 근데 우리는 무료야. 여긴 유료고. 그래 이거 좀 사업이 엉키지 않습니까? 지금 그 복지국 쪽에서 하는 자활 다회용기 다회용컵 세척 사업 지금 안 보셨죠? 예, 지금 처음 그러면 듣습니다. 그러면 검토 한번 그쪽 거 사업 받아서 이 사업하고 비교 한번 해서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미묘함이 지금 이 두 개 사업이 같이 망할 수 있어요. 지금 확인해 주십시오. 그 농촌 폐빙을 공동집화장도 있는데 리스트 좀 제출 좀 해주십시오. 여기 보면 안중 2개, 청북 하나, 현덕 하나 뭐 이렇게 확충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전체 지금 평택시 어떻게 농촌 폐비닐 공동집화장이 구성되어 있는지 좀 리스트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환경지도과는 없고요. 생태하천과 자 23쪽 볼게요. 자연 친화적 시민 친수 공간 조성. 노을생태문화공원 그 데크 언제 설치합니까? 그거는 별도로 지금 도비 보조 사업으로 네네네. 내려온 거라 지금 현재 그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완료합니까? 저희가 일단은 용역을 일단 한 달 정도 소요가 되고요. 네네네.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언제요? 상반기 중. 상반기 중. 예. 예, 잘 설치해 주십시오. 도 의원님이 어렵게 교부금 가져온 거니까 24쪽입니다. 평택호 수계 수질 개선을 통한 물안심 환경 조성. 질문 2개 남았는데 요거 2030년까지 수질 3등급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많은 사업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잘 추진해 주십시오. 네, 여기서 알겠습니다. 설명하라고 그러면 한 2시간 해야겠죠. 예. 근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수질 개선 중요합니다. 꼭 해야 돼. 그런데 그 지금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약에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저희 평택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중점 관리 평택호에 대한 중점 관리 조직을 네. 지정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 12월에 지정을 하기로 돼 있었던데 네. 지금 안 돼 있고 네. 저희들이 좀 약간 지체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뭐 지침이라든가 이런 개정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한 3월이나 4월 정도에 그 지정을 할 예정이라고 올해 답변을 3, 받았습니다. 4월쯤. 예. 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중점관리 저수지로 일단 지정이 되면 일단은 한 1년여 동안은 그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각종 그 사업이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네. 추진을 하게 되면은 네. 저희들이 뭐 예산을 뭐 국비 예산이라 아니면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뭐 시행을 하게 되면은 예. 뭐 충분히 뭐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 우리 평택호 수질 개선과 이 진이천 지류 전체 문제와 이 상관관계에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어떤 만약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그렇다면 굉장한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일단 그 수질이 어떻게 뭐 변화될 건지 우리가 볼 때 저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하루에 한 100만 톤 그 반도체 폐수가 나옵니다. 사용수죠. 폐수가라기보다 반도체 사용수가 나오는데 그랬을 때의 수질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거기에 따른 수심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른 그 수심의 변화에 따른 수질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면 거기 수심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주변 사업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예를 들면 23쪽에 있는 오성누리광장 하루에 100만 톤씩 쏟아져 나오면 제가 알기로는 평택호 담수 능력이 1억 톤이에요. 그러면 100만 톤씩 했을 때 뭐 그냥 막 100일치. 근데 만약에 여름에 폭우와 같이 했을 때에는 오성강변 사업 다 잠길 수 있습니다. 그죠? 광장은 하천변이 아니라 지금 이게 그 하천 외 지역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라 그 부분은 관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외지역에 설치가 예, 예. 있다고요? 예. 여기 창내 습지에 대해서만 지금 고수부지에다가 저희들이 설치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네. 놀이광장은 하천 구역 내가 아니라 밖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량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 방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놀이광장은 바깥입니다. 노을 생태공원만 고수부지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오성누리광장 전체 도면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제 방 안쪽인데. 거기 네. 하천구역 밖에 네. 있습니다. 네. 놀이광장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과장님이 얘기하는 하천쪽 밖과 제가 생각하는 제 방 안쪽이 다른 개념인 것 같아 지금. 지금 오성 그 창내 습지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제방 제외지라고 어. 제방 안쪽에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바깥에
그러니까 하천구역 바깥에 있는 제네지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누리광장이 그러니까 지금 하천구역 바깥이라는 개념이 예 예, 하천구역선 외 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네. 사항입니다. 도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치도랑 전체 한번 제출 네, 한번 알겠습니다. 해주십시오. 26쪽 마지막인데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지금 국가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여러 개 있고 여기 안성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문교 상하류 구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그 상류 쪽에 이제 저희 팽성의 평곡리 구간을 끼고 있고 왼쪽에는 원평동을 끼고 있고 하류 구간에는 오른쪽에는 신궁리가 있고 왼편에 이제 또 우리 뭐 원평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평동 쪽은 이제 제방의 높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홍수의 그 위험이 없어요. 그런데 팽동 쪽에 홍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뭐 홍수 직전까지 가서 경계경보 발령하고 해서 버스까지 대절해서 밤 12시 넘어가지고 대피까지 준비를 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홍수 경계경보 때문에 다들 잠 못 자고 밤새 했던 기억도 있고 그게 최근의 일입니다. 몇 년 안에. 그래서 이 지금 안성천 안에 하천 구간에 지금 잔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성하고 또 일부는 제방 높이보다 높이 올라온 나무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폭우가 내리고 했을 때에 이 무성함과 이 높이 때문에 제방을 타고 넘진 않을까 혹은 제방이 물길이 막히면 제방이 붕괴되진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저 역시도 갖고 있고요. 네, 일단은 저도 네. 어제 그 네. 안성천 하천 일원을 한번 저희가 한번 갔다 와봤는데요. 네네. 저 잔목들이 많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상반기 중으로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 중심적으로 지금 그 잔목 제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제거하려고 지금 계획을 예, 쓰고 예. 있습니다. 예. 잘 다녀오셨고. 네. 근데 이게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이거 지금 토사 쌓인 거랑 잔목 제거하고 물길 전체 틀려면 뭐 1,200억 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그렇기 지금 때문에 지금 준설 같은 경우는 음. 지금 준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네. 일단은 예전에 그 정확하게 몇 년도에 그 개수나 신수 공간을 네네.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그 개선을 했기 때문에 큰 네. 문제는 없고요. 네. 그 어제 갔을 때는 좀 약간 제방 그 번면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이 그리고 좀 잔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네. 무성하게 많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방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성토를 해서 좀 네. 제방을 좀 더 튼튼하게 해서 그냥 그런 네네. 부분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 할 예정이에요. 네. 제가 왜 이렇게 예산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냐면 성황 구간이 다 정리가 됐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왔어요.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성황 구간은 다 정비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 유천동 저쪽 신평동 끝자락부터 저희가 정비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옆에 성안은 다 정비가 돼 있습니다. 싹 하천변이 완벽히 정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평택시 부분이 정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시민분들도 요구하고 있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정비되려면 그때 물어봤더니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국가하천에 대해서 관리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 관리하는 예산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지금 그 한강청에서 환경부에서 네. 지금 그 홍수 대비 관련해서 네네. 지금 그 홍수 관련 사업을 지금 현재 네. 그 실시하게 용역 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통곡천이라든가 도일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부분이 26년도까지 지금 설계 네.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26년까지요? 예, 예. 그러면 그 이후에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은 좀 일부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도일천하고 이게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이 지금 여기 전체적인 게 군문교 아니라- 부분은 그 하류 쪽에 도일천에 합류 구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지금 뭐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 홍수의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하천이니 한강유역청에 이 부분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잔목 상황에서 과장님하고 저랑 이게 그 정도 하면 된다 안 된다를 논할 이유도 없어요. 그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도대체 이 잡목과 이 무성함과 이 높이가 홍수의 이 제방의 상태가 홍수에 영향을 미칠 건 받을 건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디까지 정리해야 되는 건지 이조차도 안전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진행해서 거기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영역까지 과장님의 어떤 직관적인 판단도 필요하겠지만 공식적인 어떤 전문가 집단의 용역에 의해서 제방도 정리하고 하천변의 무성함과 그 높이에 대한 나무들도 제거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제방이나 제방 시설물, 하천 시설물 관련해서는 네. 매년마다 그 네. 정기 점검이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런 그게 거는 하고는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토사도 지금 과장님이 그 토사가 문제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잡목도 완전 숲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무성함과 그 높이도 과장님이 판단하고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그 정부의 한강교육청에 요청하십시오. 안 되면 11호라도 그 진단 받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예. 위험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청취 잘 했습니다. 환경국이 전체 평택시 예산의 한 9.7% 2,357억 정도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집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특이한 부분은 그 환경국에 지금 식품 정책과가 있잖아요. 식품 정책과 지금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1년 예산은 기금이 7억 정도고요. 일반 예산 16억 정도 돼서 23억 정도 됩니다. 기금 7억, 네. 23억. 기금 빼면은 16억. 네. 근데 이거 가지고서 평택시 전반적으로 그런 그 식품 정책 관련해서 예산이 적절합니까? 돼요? 운영이 돼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은 하시는 게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소극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인구 50만 이상 경기도 지자체 이 식품 정책 그 팀 네. 부서 네. 한번 예산을 한번 좀 뽑아서 저하고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왜또 첨언하자면 이게 식품 정책과가 소관 업무가 대개가 다 소상공인 자영업, 네. 외식업 특히 그 중에서도 외식업하고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업무 보고 이 책자에서도 보면 무슨 음식 무슨 개선 사업 지원 사업 일부 있고 또 뭐 숙박업소 무슨 인증하는 뭐 그런 사업 그런데 굉장히 예산이 적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지원을 충분하게 좀 해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또 뭐 공모 사업이 있으면 공모 사업을 따오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기본적인 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6억 가지고 평택시 모든 식품 정책 관련 업무 예산으로서는 좀 부족한 듯 싶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나쁜 이야기 아닙니다. 네. 세 가지만 좀 서너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 전년 2025년도 본 예산 심의를 할 때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진행을 하거나 진행을 준비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지금
뭐 3, 4월 달 내에는 그 장례식장이 7개소인데 그 장례식장 그 거기 하고 저희 타시군 또 벤치마킹도 하고 지금 업무 협의를 좀 하고 이게 있습니다. 그 취지가 뭐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거죠. 자제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런 일회용품을 자제하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장례식장에 이걸 먼저 도입을 하는 거잖아요. 다회용기를 세척도 해서 다시 공급하는 예. 아주 좋은 사업인데 요 근래에 평택시청 각 부서 읍면동에 일회용 장례용품 수요 조사 다 하셨죠? 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장례용품이요? 장례 일회용 예. 그 있잖아요. 그거 컵 뭐 접시 뭐 이런 거 예. 수요 조사 안 하셨어요? 일회용 장례용품이라는 게 저 우리 시에서 직원들에 대해 지원해 주는 거요? 네. 그 박스 큰 박스에 담아서 이렇게 예, 지원해 예. 주는 그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런 거를 수요 조사를 지금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잘 모르세요? 지원해 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복지 차원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상충되는 거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상충되는 사업들을 하고 계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일회용 그 장례용품을 지급하는 사업 그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 근데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권장 사업을 지원 사업으로 지금 펼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정면으로 대치되는 사업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시에서 본보기를 보여주려면 이런 사업도 과감하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줄이고 어차피 평택에 있는 장례식을 다 이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직원분들도.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다회용기 이 지원 사업을 적극 동참을 해라라고 하시는 게 오히려 맞지. 지원 사업은 지원 사업대로 하고 또 장례용품 일회용기 수요 조사해서 그거를 또 각 부서별로 또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 저는 쉽게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이 다회용기 지원 사업이 전시성 그런 지원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조금 네.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예, 예. 생태하천과 이 수달보호센터 수달보호센터를 건립하고자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안 하시겠다는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용역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수달이라는 그 상징적 의미가 청정구역에 사는 이 동물로서 그 우리가 그 가치를 좀 인정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수달도 이 자연 환경에 순응을 해서 상급수, 사급수에서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국비로 전액 국비로 해서 건립을 하고 난 다음에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다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수달이 발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 들여서 건립을 하고 그리고 그 운영비를 시에서 된다? 저는 어떤 시민도 이걸 용납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택호 수질 개선해서 2030년 3등급 목표를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 전년도에 MOU 체결의 내용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목표가 아니라 달성되어야 한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무조건 향후 7년 동안 3등급으로 상향을 하겠다라고 MOU 체결을 했으면 국가에서 책임져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세요 혹시? 그래서 일단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현재 중점관리 저수지가 지정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전력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이 평택호 수질이 3등급이 안 됐을 때에 우리가 평택시에서 대응 방안도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단 한 푼도 시비가 투입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담보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저랑 이견이 있습니까? 근데 이 중점관리소지 그 지원 그 관련돼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전부 지금 그 국비 예산으로 들여서 해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환경부나 기재부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다른 그 지자체 알아본 결과 보통 7대3 정도, 6대4나 7대3 정도 이 비율로 돼 있더라고요. 전액은 아니더라고요. 전액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는데 그러면은 저는 MOU 체결을 할 때 협약서를 상호 교환을 할 때 이게 정확하게 더 담보를 받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뭐 저만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시민분들도 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7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차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런 어떤 방안을 적시에 좀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통복천 도일촌 준설공사를 뭐 지금 하고 계시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예. 그 나머지 저희가 그 도비 그 이용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좀 설계 변경을 통해서 한 500m 정도 하류 쪽으로 지금 변경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 지금 준설이라는 할 예정입니다. 것은 이 퍼내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설량은 지금 하상에 네. 지금 현재 그 쌓여 있는 그 양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퇴적물 예, 그거를 지금 제거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와는 별도로 지금 또 준비하시는 게 있죠. 하천 확장공사. 확장 공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그 국가천 관련해서 뭐 홍수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실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년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히 이제 도일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범람을 해서 침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분들은 지금 이제 또 여름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제 집중호우가 내릴 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 준설 가지고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들 생각들 하세요. 최대한 빨리 이런 하천 폭을 넓히는 확장공사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인재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제가 촉구 발언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빠른 시일 내에 준설 작업 이외에 이런 하천 확장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